야! 아끼던 후배 태훈이 비명을 질렀어요. 어깨가 탈구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군 측 벤치가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민석이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매트로 걸어갔어요. 제가 상대해드리죠.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잭이 웃음을 터뜨렸죠. 아저씨가 나랑 진짜로? 그때 제시카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이 반짝였어요. 재미있겠는데? 그럼 내기를 하나 걸까요? 제시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만약 원사님이 잭을 이기신다면 제가 특별히 술 한 잔 사드리죠. 데이트 한번 해드릴게요. 미군들이 크게 웃었죠. 하지만 지시면 우리 미군팀의 자비리나 도와주세요. 나이 드신 분한테 딱 맞는 일들이죠. 미군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한국군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그들의 눈에서 타올랐죠. 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그리고 잭을 향해 돌아섰어요. 좋습니다. 그 내기 받아들이겠습니다. 순간 체육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고 민석의 짧은 기합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일어날 흥미진진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4년 9월의 평택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의 거대한 브리핑룸에는 에어컨이 쌩쌩 돌고 있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한미 대테러 합동훈련 프로그램의 첫날 미군 델타포스 요원 20명과 한국 707특임대 정예 요원 20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석은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42살 군복 위로 드러난 그의 목과 팔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난 주름과 관자놀이에 성긴 흰 머리가 그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죠. 주변의 젊은 대원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섬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런 자리가 어색하군.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5년 전 그 작전 이후로 젊은 요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 늘 느껴졌습니다. 왼쪽 어깨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총상 자국이 아직도 쑤셨죠. 비가 올 때마다 더 심해지는 통증, 1년간의 재활, 그리고 돌아왔을 때 동료들의 그 눈빛들. 아직도 현역이세요? 이제 교관이나 하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었습니다. 브리핑룸 문이 열렸어요. 미군 델타포스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여성 장교가 민석의 시선을 끌었어요. 금발의 푸른 눈, 날카로운 턱선, 제시카 브라운 대위였습니다. 35살이라고 들었지만 훨씬 젊어 보였어요. 군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포스터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죠. 그녀 뒤로 거대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잭 하워드 상사 196cm에 118kg. 문을 통과할 때 고개를 살짝 숙여야 할 정도였어요. NCAA 레슬링 헤비급 챔피언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니, 오만함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데이비 톰슨 대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6주 프로그램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계획사는 짧았습니다. 곧이어 파트너 배정이 시작되었어요. 제시카 브라운 대위는 강민석 원사와 한 팀입니다. 순간 제시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망, 불쾌함, 그리고 무시. 그녀의 파란 눈에 그런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죠. 민석의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휴식 시간이 되자 미군들은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민석은 화장실로 향하다가 라커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제스, 너한테 40대 동양인 할아버지를 붙여주다니 우리 대령님도 참... 잭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최악이야. 제시카의 차가운 목소리. 동양 남자들은 체격도 작고
게다가 저 나이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나이에 특수부대라니 박물관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전장에 나와 있네. 제시카의 마지막 말에 민석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를 사귀는 법은 이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오후 3시 체육관 격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CQC 근접 전투 스파링이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번갈아가며 대련을 했습니다. 민석은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대련을 신청하지 않았죠. 나이 든 선배를 배려한다는 핑계로. 다음 김태훈 상사 대 잭 하워드 상사. 28살 태훈이 매트 위로 올라갔어요. 민석이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체격은 작지만 스피드가 빠른 선수였죠. 잭이 매트 위로 올라가며 크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살살할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잭은 거칠게 돌진했습니다. 태훈이 피하려 했지만 잭의 거대한 팔이 그의 허리를 낚아챘어요. 쿵! 태훈의 몸이 매트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과도한 힘이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거친 동작이었죠. 이야! 태훈이 비명을 질렀어요. 어깨가 탈구된 것 같았습니다.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죠. 한국군 측 벤치가 술렁거렸어요. 야, 그게 훈련이야? 미친놈.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국제관계, 훈련 분위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민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매트로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잭이 고개를 돌려 민석을 보았어요.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죠. 할아버지, 진짜로? 제시카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조소가 떠올랐어요. 원사님 괜찮으세요? 나이 드신 분이 무리하시면 부상당하실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침착한 눈빛이었죠. 걱정 마십시오. 제 나이 정도면 몸 관리는 알아서 합니다. 잭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좋아, 한판 붙자고. 이 할아버지 꽤 배짱 있네. 그때 제시카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이 반짝였어요. 재미있겠는데? 그럼 이렇게 하죠. 내기를 하나 걸까요? 체육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내기요? 제시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어요. 만약 원사님이 잭을 이기신다면 제가 특별히 술 한 잔 사드리죠. 그리고 데이트 한번 해드릴게요. 미군들 사이에서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은 크게 웃었죠. 제시카가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독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시면 남은 6주 동안 우리 미군팀의 자빌이나 도와주세요. 장비 나르고 서류 정리하고 나이 드신 분한테 딱 맞는 일들이죠. 폭소가 터졌습니다. 미군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제스, 너무한 거 아냐? 하하, 이거 재밌겠는데. 한국군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그들의 눈에서 타올랐죠. 박준영 중령이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민석이 굳이 저런 도발에 응할 필요 없어. 그냥 무시해. 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을 동생처럼 아끼는 선배였으니까요. 민석이 준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괜찮습니다. 중령님, 그리고 잭을 향해 돌아섰어요. 좋습니다. 그 내기 받아들이겠습니다. 순간 체육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 매트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운동복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어요. 마치 검을 뽑는 사무라이처럼. 잭이 매트 반대편에 섰습니다. 거대한 체격, 우람한 근육, 자신만만한 미소.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죠. 민석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격, 깊은 주름, 흰 머리.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체육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한국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군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봤죠. 제시카가 팔짱을 끼고 벤치에 기댔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늙은 동양인이 무슨 수로 잭을 이기겠어? 불가능해. 심판이 가운데 섰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3분 3라운드, 태핑 아웃하거나 심판이 중단시키면 끝입니다.
민석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깨에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무릎도 삐걱거렸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했어요. 20년간 쌓아온 경험이 그의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으니까요. 젊음은 힘이지만 나이는 지혜다. 민석이 유도 자세를 잡았습니다. 낮고 안정적인 자세였어요. 잭이 레슬링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자세였죠. 심판이 손을 들었어요. 시작. 손이 내려오는 순간 잭이 돌진했습니다. 마치 성난 황소처럼. 민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눈은 잭의 어깨와 허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20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제시카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3분. 아니, 2분이면 끝날 거야.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버틸지 시간 재볼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쿵! 잭의 거대한 팔이 민석의 허리를 노렸어요. 더블레그 태클, 레슬링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기술이었죠. 민석이 살짝 옆으로 비켰습니다. 잭의 팔이 허공을 갈랐어요. 하지만 그는 금세 자세를 고쳐 다시 돌진했죠. 이번에는 더 빠르고 더 거칠게. 민석은 계속 물러났습니다. 방어만 하고 피하기만 했어요. 뭐야, 겁먹었어? 잭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미군 측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잭, 끝내버려. 할아버지 숨 넘어가겠다. 한국군 측은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준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석아, 뭘 하는 거야?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민석은 계속 방어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어요. 매처럼 날카롭게 잭의 모든 움직임을 스캔하고 있었죠. 젊고 힘이 세다. 하지만 민석의 머릿속에서 분석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너무 앞으로만 나온다. 방어가 허술해. 그리고 오른쪽 무릎. 예전 부상이 있었군. 2분 30초, 잭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계속된 공격에 체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도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할아버지. 잭이 마지막 힘을 다해 돌진했어요. 이번엔 정말 전력을 다한 태클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르게 잭의 허리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오른팔로 잭의 팔을 잡고 왼팔로 허리를 감쌌어요. 그리고 온몸의 힘을 한 점에 모았죠. 유도 기술, 업어치기. 합. 민석의 짧은 기압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8kg의 거구가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관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이 벌어졌죠. 잭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았어요. 쿵! 매트가 크게 울렸습니다. 잭이 등을 대고 누워 있었어요. 눈이 풀려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침묵, 그리고 폭발. 우와! 한국군 측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서로 껴안고 뛰어올랐죠. 미군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입이 반쯤 열린 채 굳어 있었어요. 그녀의 파란 눈이 크게 떠졌죠. 민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조롱도 자랑도 없었죠.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잭이 민석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운이었어. 잭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운이라고? 실력 차이지. 한국군 측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잭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실전에서 다시 해보자고. 진짜 전투라면 달랐을 거야. 제시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실전 상황에서 다시 해보는 게 어때요? 그게 더 공정하죠. 민석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어떻게요? 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독이 묻어 있었어요. 매트 위에서는 운이 통했을지 몰라도 진짜 전투에서는 달라. 원사님, 감히 3대1로 해볼 용기 있으세요? 체육관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미쳤어. 3대1이라고? 그건 너무하잖아. 한국군들이 항의했지만 민석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어요. 좋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시카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조건이요? 민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기면 내기에 판돈을 올리죠. 술 한 잔이 아니라 저녁 식사 풀코스로. 제시카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죠. 좋아요. 30분 후 CQC 훈련장, 실내 사격장을 개조한 다층 구조 건물이었어요. 페인트탄을 사용하고 몸에는 센서를 달았죠. 맞으면 사망 판정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잭과 미군 2명, 마크와 데이빗이었어요. 3대1, 누가 봐도 불공평한 대결이었죠. 규칙은 간단합니다. 15분 안에 상대를 모두 제압하면 승리. 심판이 설명했어요. 민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어요. 3명의 미군이 삼각 대형으로 1층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조심해. 늙었어도 특수부대야. 잭이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마크가 위를 올려다봤죠. 환기구 덮개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크가 소리치려는 순간 민석이 환기구에서 뛰어내렸어요. 마크의 뒤로 착지하자마자 팔로 목을 감쌌습니다. 초크 기술이었죠. 마크가 버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5초 만에 센서에서 사망 신호가 울렸습니다. 마크 다운. 잭이 소리쳤어요. 8분,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발걸음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갑자기 천장 판넬이 떨어졌어요. 아니, 민석이 떨어진 거였죠. 탁! 정확한 타격이 데이빗의 목 뒤를 때렸습니다. 센서가 울렸어요. 데이빗도 아웃. 이제 잭만 남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초조함이 온몸을 감쌌죠. 어디 있는 거야? 12분,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잭이 돌아봤어요. 민석이 창문을 깨고 1층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찾았다. 잭이 페인트탄을 난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방패를 들고 지그재그로 달렸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m, 3m, 1m. 근접전이 시작됐어요. 잭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석이 피했어요. 그리고 잭의 팔을 잡아 비틀었죠. 아, 관절기였습니다. 잭이 무릎을 꿇었어요. 민석이 그의 센서를 눌렀습니다. 삐익. 사망 신호가 울렸어요. 훈련장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3대1로 완승.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난 거였죠. 제시카는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파란 눈이 민석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포천 707부대 훈련장. 산악 전술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변했어요.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훈련 중단. 모두 대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우르르르릉.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사태다.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제시카와 미군 2명이 있던 능선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 간신히, 정말 간신히 20m 아래 돌출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출부도 금방 무너질 것 같았어요. 구조 헬기를 불러. 안 돼. 이 날씨에는 불가능해. 혼란스러운 외침들이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민석이 움직였어요. 로프를 챙기고 달리기 시작했죠. 민석아, 무리하지 마. 준영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너도 5년 전 부상이. 민석이 준영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가장 빠릅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민석이 절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로프를 타고 내려갔어요. 40대의 몸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팔이 떨렸죠. 5년 전 총상을 입었던 어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버텨. 버텨야 해.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20년의 경험과 기술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돌출부에 도착했어요. 제시카가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어요. 원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 로프를 그녀의 허리에 묶었어요. 먼저 올라가세요. 하지만 빨리 민석이 소리쳤어요. 돌출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로프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죠. 왜 이렇게까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동료니까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제시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2명의 미군도 차례로 구조했어요. 마지막으로 민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프가 바위에 쓸려 끊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안 돼. 제시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석이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았어요. 손톱이 깨졌습니다. 피가 흘렀죠.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위에서 동료들이 새 로프를 던졌습니다. 민석이 간신히 그것을 잡았어요. 마침내 그가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비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된 민석.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다가왔습니다. 담요를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죄송합니다. 제시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녀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인 거였어요. 민석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멀리서 잭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어요. 부끄러움, 존경,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뒤섞여 있었죠.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절벽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내려갔던 그 높은 절벽을, 그리고 옆을 돌아봤어요. 구조된 3명의 미군들을. 이게 진짜 전투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동료를 지키는 것. 제시카가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파란 눈에는 더 이상 무시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존경?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아직은 그녀도 모르는 감정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민석의 마음속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처럼.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말 저녁 민석은 숙소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자 제시카가 서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금발을 풀어헤친 모습이 25살 대학생처럼 보였죠.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시카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죠. 약속은 지켜야죠. 제시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녁 어디로 갈까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제가 장소를 정해도 될까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죠. 30분 후 평택 기지밖. 작은 한옥이 나타났습니다. 달빛막 걸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제시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끔 오는 곳입니다. 조용하고 좋아요. 민석이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불빛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 민석이. 오랜만이네. 여자친구야? 민석이 당황했어요. 아, 아닙니다. 동료입니다. 제시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2층 다다미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밖으로 평택호가 보였어요. 저녁 노을이 호수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제시카가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죠? 전, 파, 막걸리. 그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석을 봤어요. 솔직히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어요. 저한테 벌 주려는 건가요? 민석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믿어보세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요. 막걸리 2주전자, 해물파전, 김치전, 두부김치. 제시카가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뿌연 액체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죠. 이게 술이에요? 한번 마셔보세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달콤하면서 탄산 같은 게 느껴져요. 민석이 파전을 찢어서 간장에 찍었어요. 이렇게 먹는 겁니다. 제시카가 따라했습니다. 바삭한 파전을 씹는 소리가 났어요. 맛있어요. 그녀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막걸리가 한 잔, 2잔 비어갔어요. 제시카의 뺨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사라지고 25살 평범한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죠. 솔직히 말할게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당신을 무시했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화내지 않아요? 제시카가 민석을 똑바로 봤어요. 파란 눈에 호기심이 가득했죠. 그렇게 모욕적이었는데 민석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비슷했으니까요. 당신이요? 제시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22살에 입대했을 때 저는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었어요. 누구보다 강하다고 믿었죠. 오만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첫 실전 작전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혼자 앞서 나갔다가 선임이 저를 구하려다 총에 맞았죠.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제시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자책했습니다. 내 오만함 때문에 동료가 다쳤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민석이 왼쪽 어깨를 만졌어요. 그리고 5년 전, 그때 총상을 입으신 거군요. 제시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을 뻔했어요. 1년간 재활했죠. 걷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복귀했을 때 모두가 말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교관이나 하라고. 제시카가 민석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흉터가 가득했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 무섭습니다. 매일 조금씩 약해지는 걸 느끼니까요. 민석이 제시카를 봤어요. 하지만 알게 됐어요. 힘이 약해지는 대신 다른 게 강해진다는 걸. 참을성, 지혜,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 제시카의 눈이 흔들렸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제시카가 막걸리를 단숨에 비웠습니다.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제 판단 실수로 팀원 한 명이 죽었어요. 마이클 중사, 27살이었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서두르라고.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제시카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 이후로 더 완벽해지려고 했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밀어냈어요. 민석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잃을 때가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이클 중사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군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니까요. 제시카가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어요. 진짜로 울었습니다. 6개월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민석이 자리를 옮겨 그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제시카가 그의 어깨에 기댔어요. 당신은 이상해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모욕했는데도 이렇게 대해주다니. 당신의 공격 뒤에 숨겨진 상처를 봤으니까요. 민석이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봤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내가 된 것 같아요. 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점을 나왔어요.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평택호를 따라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호수에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을밤에 벌레 소리가 들렸죠. 제시카가 민석의 팔을 가볍게 스쳤어요. 우연인 것처럼. 하지만 민석은 알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시카의 손으로 향했어요.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제시카가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걸음을 멈췄어요. 서로를 바라봤죠. 달빛 아래 제시카의 파란 눈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이거 위험한데요? 제시카가 속삭였어요. 무엇이요? 당신한테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민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2살. 그는 이미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시카가 발끝을 들었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10cm, 5cm. 하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직은. 제시카가 물러났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어요. 기지로 돌아오는 차 안.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죠. 제시카가 먼저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도. 시간 괜찮으세요? 민석이 그녀를 봤습니다. 약속은 저녁 풀코스였으니 아직 한 번 더 남았죠. 제시카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차가 기지 정문에 도착했어요. 제시카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오늘 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제시카가 사라진 후에도 민석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죠. 사랑.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적대감은 이해로, 이해는 존중으로. 민석의 마음속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존중은 사랑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운명의 별처럼. 4주차 월요일. 대규모 한미 합동 대테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톰슨 대령이 작전을 설명했어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남한 주요 시설에 침투했다고 가정합니다. 민석이 한국군 팀장으로, 제시카가 미군 팀장으로 지정되었어요. 혼성팀이었죠. 한국군 3명과 미군 3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였습니다. 잭도 제시카의 팀에 들어갔어요.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 이후 민석과 제시카 사이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걸 눈치챘거든요. 전술 회의실. 제시카가 칠판에 작전을 그렸어요. 신속하게 압도적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최선입니다. 미군식 정면 돌파 작전이었죠. 민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적이 산악 지형에 익숙하다면 정면 돌파는 위험합니다. 제시카가 민석을 봤어요. 일주일 전 같았다면 무시했을 텐데. 대안이 있으신가요? 민석이 일어나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곡을 통한 우회로가 있습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안전합니다. 제시카가 처음에는 반대하려 했어요. 원사님 방식은 너무 시간이 걸려요. 실전에서는 속도가 생명인데.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민석의 조용한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그를 믿어야 한다는 걸. 알겠어요. 당신 계획대로 해보죠. 주변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시카가 의견을 굽히다니 제게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밤 10시 포천 산악 지역. 야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 팀이 정면에서 견제 사격을 했어요. 적의 주의를 끌었죠. 동시에 제시카 팀이 측면 계곡으로 침투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제시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 20방향 100m 지점에 적 초병 2명. 확인. 무음 제거 후 진입하세요.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작전을 해온 팀처럼 30분 만에 가상 적군 기지를 전멸시켰어요. 인질도 전원 구출했죠. 훈련 평가관이 감탄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포천 훈련장 막사. 다른 팀원들은 모두 잠들었어요. 민석과 제시카만 작전을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 말을 믿기 잘했어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여줘서 가능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 오는 밤, 제시카가 중얼거렸어요. 평택 호수 생각나네요. 저도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석이 제시카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제시카가 눈을 감았어요. 첫 키스. 빗소리를 배경으로 한 길고 깊은 입맞춤이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막사 밖에서 잭이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죠. 다음 날 아침, 잭이 제시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석을 보는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고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무도 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동료 마크가 잭에게 물었어요.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잭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제시카가 저런 사람한테 그냥 내버려둬. 작전에서 잘하면 되는 거지. 마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잭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건 우리 미군의 수치야. 동양 남자한테 우리 최고의 여장교가. 그의 목소리에 독이 가득했어요. 내가 끝내줄 거야.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약한지 제시카한테 제대로 보여주겠어. 그날 밤, 잭이 장비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로프들을 뒤졌어요. 민석의 이름표가 붙은 하강 로프를 찾았죠.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범죄였으니까요. 하지만 질투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완전히 끊지는 않았어요. 미세한 칼집만 여러 군데 냈죠. 하강 중에 체중이 실리면 서서히 끊어질 거야.
사고처럼 보일 거고 5주차 암벽 등반 훈련. 인제 백담 계곡의 60m 수직 절벽이었어요. 민석이 시범으로 먼저 하강하기로 했습니다. 제시카가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애정이 섞여 있었죠. 조심하세요. 민석이 미소 지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하강이 시작되었습니다. 20m까지는 순조로웠어요. 30m 지점. 찌직.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 순간 로프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3m를 자유낙하했죠. 민석. 제시카의 비명이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이 필사적으로 남은 로프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찢어지고 있었죠. 절벽의 작은 돌출부에 발을 걸쳤습니다. 체중을 분산시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로프는 계속 끊어지고 있었고 돌출부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위에서 교관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구조 로프를 던져. 너무 멀어. 닿지 않아. 제시카가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여분의 로프를 챙겨 매듭을 묶었어요. 대위님, 위험합니다. 동료가 막으려 했지만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비켜. 안전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로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미친 속도였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민석이 소리쳤어요. 제시카, 올라가. 위험해. 시끄러워. 내 손 잡아. 제시카가 손을 뻗었습니다. 민석의 로프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 두 손이 맞잡혔어요. 제시카의 로프에 두 사람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로프가 비명을 질렀죠. 버텨. 제시카가 이를 악물었어요. 위에서 지원팀이 서둘러 두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가까스로 구조에 성공했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한 민석과 제시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시카가 울고 있었어요. 바보. 죽을 뻔했잖아. 민석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구해줬잖아요. 끊어진 로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인위적 손상. 누군가 일부러 칼로 그은 흔적이 명백했습니다. 장비실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잭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잭, 내가 군사경찰이 잭을 체포했어요. 잭이 절규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저런 놈한테 빠지다니. 제시카가 비틀거렸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민석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미 양국군 당국의 조사가 끝났어요. 민석과 제시카는 신문실로 불려갔습니다. 두 분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조사관의 차가운 질문이었어요. 제시카가 대답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무 수행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시카 대위는 잘못이 없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곧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며칠 후 톰슨 대령이 제시카를 불렀어요. 제시카 대위, 귀관은 즉시 본국으로 귀환 조치합니다. 제시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왜요? 왜 저만? 준영 중령도 민석에게 통보했어요. 민석이 징계조사 기간 동안 대기 명령이다. 민석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두 사람의 접촉은 일체 금지입니다. 톰슨 대령의 차가운 명령이었어요. 제시카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군인으로서의 기강을 해쳤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출국 전날 새벽 평택 기지 활주로 옆 경납고 민석과 제시카가 몰래 만났어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민석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마지막 포옹. 제시카가 민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저도요. 키스. 눈물이 섞인 간절한 입맞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민석이 멀어지는 비행기를 바라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비행기 안. 제시카가 창밖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 앞에서 더 강해진다. 민석의 마음속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들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